자, 13번에 1번 물의 역할. 자, 불꽃 반응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토치, 즉 부탄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처럼 알코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쵸? 자, 알코올을 이용하는 것 중에 장점은 동시에 여러 개의 불꽃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연소가 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로가 용액이 아닌 상태로 이제 시로 자체를 갖다 대기 때문에 좀 불꽃이 조금 더 색깔이 조금 더 진하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변에 밝기가 좀 어두워야 불꽃색이 좀 잘 관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O2나 이런 학교 교재거 이제 불꽃색을 찍은 거 보면 배경이 어때요? 까맣죠? 그치?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그거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찍은 건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냥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용액을 만들어서 내가 가장 적절한 조건, 실험 조건을 좀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서 보면, 자,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 다음에, 자, 에탄올을 부었더니, 자, 여기서 물에 녹았는데 염화나트륨이 석출된다는 게, 자, 1부터 5까지 모든 시험까지 석출된 건 아닐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3, 4, 5는 석출이 안 되고, 1, 2가 에탄올이 좀 높은 거지. 1, 2에서 일부 석출이 된 것 같아. 가루의 의미가 그 의미인가? 가루의 의미가 뭐지? 잘 모르겠어. 자, 실제로 물의 비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에탄올을 섞어서 석출된 거잖아요. 에탄올을 아예 안 섞은 5번이나 그렇죠? 에탄올의 비율이 작은 4번은 석출이 잘 안 일어날 것 같고요. 1, 2번이 석출이 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에탄올 워낙 많이 섞었기 때문에 자, 에탄올을 넣으면 왜 석출될까? 자, 용의 원리가 뭐예요? 용의 원리? 이건 이제 시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용의 원리. 자, 인력 차이예요. 그쵸? 녹기 전의 인력과 녹은 후의 인력을 비교할 때 자, 인력이 어떨수록 크거나 비슷하면 잘 녹는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소금이 물에 녹는 게 인력이 커지는 효과는 아니고요. 인력이 좀 비슷해요. 왜냐면 자, 용의 독극성이 어때요? 온도에 따른 용의 독값이 매우 작지만 증가하긴 하잖아. 그치? 소금이. 그래서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진다는 건 흡열 과정. 자, 흡열 과정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인력은 작아진다라는 뜻이긴 해요. 대신에 아예 인력이 작아버리면 안 녹아. 인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잘 녹은 거예요. 자, 안 녹는다. 석출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석출된다. 자, 용해가 이루어졌던 것이 녹지 못하고 용해가 이루어졌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섞었더니 에탄올을 섞었더니 석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에탄올을 섞으면 용매가 물만 있었는데, 그쵸? 물에만 녹았었는데 에탄올 수용액이 용매가 되는 거죠. 그죠? 물과 에탄올 섞여 있는 물질이, 그러니까 물과의 인력도 있고 에탄올과의 인력도 있는 거야. 이게 섞여서 내가 이제 용액이 되는 건데, 자, 석출됐다는 건 뭐야? 인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물과의 인력에 비해서 에탄올을 섞었을 때 인력이 자, 인력이 커지면 잘 녹아요? 작아지면 잘 녹아요? 커지면 잘 녹아요. 석출됐다라는 건 작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탄올을 섞었더니 용매의 인력이 작아졌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온이 녹는 거잖아. 이온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자, 먼저 정정적 인력이 있죠. 이온이니까, 그치? 그리고 에탄올이랑 물 둘 다 뭐예요? 극성이죠. 그래서 정정적 인력이 있는데 물에 대한 극성이 뭐나? 크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에탄올은 물보다 극성이 작아. 그러면 정정적 인력이 작아져. 거기에다가 자, 수화, 물이 둘러싸면 물 입자가 조그마니까 어때요? 더 많은 물 입자가 둘러쌀 수 있어. 나트륨도 똑같은 나트륨 이온을. 근데 에탄올은 물보다 입자가 크죠. 그죠? 물 분자는 거의 산소 원자 사이즈인데 그죠? H2O에서 수소가 조그마니까. 근데 에탄올은 탄소 2개에 산소까지 달려있고 거기 수소예요. 그럼 어때요? 덩치가 훨씬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둘러쌀 수 있는 입자수가 줄어들어요. 오케이? 둘러쌀 수 있는 입자수가 감소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인력이 작아져서 잘 녹지 못한다. 그래서 입자 한 개의 정정적 인력도 작아지고 자, 둘러싸는 인력의 총 개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 인력이 작기 때문에 녹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자, 불을 붙였더니
자, 불이 붙는 게 원투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내가 비율이 20% 지금 6대 3면 40%인데 이 정도면 붙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보통 이제 에탄올의 비율이 40% 이상이 되면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요? 3도? 3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3번 싫어. 얘가 가장 효과적인 조건은 2번. 2번이고 근데 3번이 안 붙는단 말은 없지 않아요? 네. 근데 실제 실험했을 때 잘 안 붙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섞이는 비율이 근데 보통은 40도 이상에서 붙거든. 40% 이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알코올 비율이 40% 이상일 때는 불이 붙고요. 그 미만이 돼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안 붙어요. 모든 술이 불이 붙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봐봐. 야, 불이 안 붙는 거 3이 붙었대잖아. 여기 써있잖아. 4, 5는 불이 붙지 않았다. 근데 3번 불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3번부터 불이 붙는 애가 40%. 그래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야 불꽃 반응할 수 있고요. 알코올, 그렇지? 자, 물의 역할은 뭐다? 그래서 물의 역할은 얘들아 물의 역할. 그죠? 염화 나트륨을 용해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왜냐하면 용해되지 않은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용액만 사용했거든요. 다 해서 용액만 사용했기 때문에 용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알코올은 불이 붙는 연료로서 역할을 했다. 그렇죠? 타는 물질. 토치 실험에서 부탄가스의 역할을 한 거죠. 토치 실험에서는 이제 부탄가스의 역할을 한 거지. 자, 2번. 자, 무엇을 첨가하면 앙금이 생겼을 때, 자, PD, NO3, 2. 그죠? 자, 여기서 수용액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PB, NO3, 2 수용액. 자, 왜냐하면 가루를 넣잖아요? 자, 물이 부족해서, 용이도가 작아서, 그러니까 잘 녹긴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어때? 일부 가루로 그냥 남아서 앙금으로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수용액을 섞어서, 자, 투명한 용액이 섞였는데, 뿌옇게 된다. 그러면 앙금 생성된 거고. 그죠? 가루 섞었는데, 자, 뿌옇게 됐다. 안 녹아서 뿌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앙금이 아니라. 그래서 꼭 수용액을 넣어줘야 돼. 또는 질산음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넣어. 그죠? 자, 무엇으로 확인한다? 앙금. 자, 무슨 색 앙금 생겨요? 노란색이죠? 아이오디나 납 또는 아이오디나 은. 노란색 앙금이 생기면 생성되면 아이오디나 칼륨이고요. 여기 원래 실제 기출에서 이제 질산 나트륨과 아이오디나 나트륨이었는데 이제 문제를 살짝 변형한다고 화학식은 칼륨이라고 바꾸셨거든요. 아직 2류까지 못 바꾸셨네. 자, 나트륨 대신에 칼륨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2류까지 아직 못 바꾸셨네. 노란색 앙금이 생기면 뭐다? 아이오디나 칼륨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질산 칼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어요? 자, 14번. 자, 14번은 우리 선생님 프린트 새로 줬죠? 그림 잘못 나왔다고? 이 프린트를 보고 풀면 돼요. 자, 먼저 색소 A, B, C, D 중에서 자, 14번에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A, B, C, D 색소는 어떻다? 물에다 녹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혼합물이고 물에다 녹는다. 그렇죠? 왜? 물에 의해서 전개됐기 때문에. 맞아요? 용매를 물로 써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자, 내가 얘는 모두 물에 녹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 물이 몇 칸? 지금 9칸. 자, 이 문제에서는 칸수가 동일해서 안 봐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자, 용매가 이동한 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셔야 돼요. 몇 칸인지. 세야 돼요. 알겠죠? 뭐 여기는 이제 나란히 있으면 크기가 똑같고 나란히 있으면 대충 봐도 얘가 같구나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만 따지면 된다. 우리 전개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개율이 뭐예요? 전개되는 비율인데 용매가 이동한 거리분의
성분 물질이 이동한 거리. 자, 이때 전개율이 일정하다는 건 어떨 때? 고정상과 이동상이 같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거름전기를 이용했고, 그치? 종이. 그리고 물이라는 용매가 가하고 나가 공통이죠? 나도 물로 이동했고, 물로 전개했고, 자, 가도 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얘는 자, 전개율이 같으면 같은 성분이다. 자, 물로 나도 몇 칸? 자, 얘도 9칸을 이동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용매 이동 거리가 똑같으면 뭐만 보면 돼요? 성분 물질의 이동 거리만 보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6칸으로 바뀌었다면 뭐 해봐야 돼? 이동 거리만 보면 안 되고 비율을 봐야 돼. 그죠? 몇 대 몇인지. 자, A 색소는 자, 성분 물질을 어떻게 나눴어요? 9칸, 물이 9칸 이동할 때 몇 칸씩 이동했다? 2칸, 3칸, 6칸 이동했고요. B는 1칸, 4칸, C 2칸, 4칸, D 3칸, 5칸 이렇게 이동했다. 자, 나는 내가 임의의 색소를 섞었어. 그죠? A부터 D까지 임의의 색소를 섞었어. 혼합물이에요. 자, 전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2칸, 3칸, 5칸, 6칸이 되더라. 자, 그러면 같은 용매, 그죠? 같은 이동 거리. 그러면 무엇이 같으면? 성분 물질의 이동 거리 같으면 같은 성분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 3, 5, 6 보니까 자, 누가 없어? B, C는 들어있지 않고요. A만으로는 성분이 충분하지 않고 A와 D가 섞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명 혼합물질이라고 한 종류를 넣진 않겠지만 어쨌든 A와 D가 섞여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자, 이렇게 전개한 거죠. 이거 나에서 전개한 거를 90도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각도를 돌려가지고 다시 또 물로 전개를 할 거래. 그러니까 나의 그림을 90도로 돌려서, 그쵸? 자, 여기 2 그리고 3 5 6으로 전개된, 그쵸? 물질이 있고 이걸 다시 물로 전개를 할 거예요. 자, 물로 어디까지? 9칸까지. 그럼 얘도 뭐만 하는데요? 용매 이동거리가 똑같고 같은 용매이기 때문에 전개율이 동일하게, 이동거리가 동일하게. 자, 6칸짜리는 6칸, 그치? 5칸짜리는 5칸, 3칸짜리는 3칸, 2칸짜리는 2칸으로 이동하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9칸이 아니라 6칸으로 바뀌면 9칸이 아니라 6칸으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자, 이 6칸 이동했던 얘는 몇 칸? 4칸만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봐야 돼. 아마 여러분 풀 때 물이, 용매가 이동한 위치 있잖아. 그쵸? 최종 위치. 이거를 체크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어때? 우연히 같았기 때문에 그걸 안 봤어도 맞는 거지만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꼭 봐야 돼요. 자, 2번. 자, 이번에는 자, 무엇으로? 가를, 그죠? 가를 90도 회전해서 자, 무엇을 전개했다? 자, 아세톤을 이용해서 전개를 했대요. 2, 그리고 3, 5, 6이 있고, 자, 이번에는 전개를, 자, 아세톤을 이용해서 전개했다. 자, 아세톤을 이용하면 솔직히 몇 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전개율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좀 특이사항은, 자, 물의 전개율이 큰 애가 가장 아세톤에서 전개율이 좀 작았죠. 그래서 물의 인력이 6에서는 더 크고 아세톤보다, 그치?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물보다 아세톤에 대한 인력이 더 세다. 이런 걸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 갔니? 얘가 몇 칸? 6개가 칸의 개수는 솔직히 중요하지. 2.5 그리고 5는 4 그리고 얘는 5, 6 그리고 7 이렇게 이동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2번의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나머지 6, 5, 2는 더 이상 분리가 안 됐는데, 그쵸? 물론 지금도 자, 무조건 신물질이다 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뭐예요? 한 가지 물질이지 않을까 정도 기대를 하고, 자, 3번은 저기 전기율이 9분의 3인 3분의 1인 얘는 어때요?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답을 뭐라고 해야 돼? 2번 답. 2번 답 뭐라고 했어?
우리 책이 좀 깨끗하신 것 같은데 프린트 어디 갔어? 여기는 지금 문제가 틀렸어요. 프린트 어디 있어? 어? 뭐라고? 문제 뭐야? 그렇지. 책에 껴놔야지. 주소서 프린트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저희 무슨 프린트요? 그림 잘못 나와서 선생님이 준 거. 아, 그런 거를 이런 저 가방을 잘 안 꺼내봐서 있을 거예요. 아니 여기다 이렇게 딱 껴놔야지. 이렇게 껴놔야지. 저한테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삭제를 좀 하세요. 네? 저는 없는데. 자,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쓸 거야? 2번 답. 2번 답 뭐예요? 최소 몇 가지? 다섯 가지. 라고 쓰면 틀려요. 네. 자, 문제를 좀 읽어요. 자, 문제 밑줄 하자.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의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색소의 기호를 쓰고 밑줄. 자, 두 번째 또 밑줄 있어요. 오른쪽에. 각 색소가 구성하고 있는 성분 물질의 최소 개수를 쓰시오 밑줄. 자, 두 가지를 각각 쓰는 거야. 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A와 D를 쓰고, 그치? A와 D를 쓰고, A 최소 몇 가지? 네 가지. B 최소 세 가지. 라고 답을 해주셔야죠. 자, 물로만 전개했을 때는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3, 5. 알고 보니까 3이 불로 나머지더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얘만 보고 대충 최소 몇 가지? 5가지 이러면 또 틀리는 거야. 그래서 난 A라고 물어봤는데 혼자 B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쵸? 혼합물의 최소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각 색소가 몇 가지씩 들어있는지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쵸? 주어진 그래서 항상 뭐 하라고요? 문제를 꼭 잘 읽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제 잘 읽는 거 어떤 조건인지 읽는 거, 아까 그 이동한 거리 읽는 거 이런 거, 그치? 문제 조건 파악하는 거. 두 번째, 내가 답해야 될 게, 그쵸? 답을 써야 될 게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A 하나만 써도 되는지 B까지 써야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는데 안 쓰면 채점할 때 반영이 안 돼. 알겠죠? 꼭 밑줄 하세요. 그쵸? 1.1점이 여러분 합격을 결정해요. 그리고 2차가 가장 중요해. 캠프보다. 왜냐면 캠프일 때 이게 뭐지? 입을 다물지 않는 한, 입을 다물면 2차 때 잘 봐도 떨어지긴 하더라고. 왠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캠프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편차가 큰 편은 아니에요. 2차만큼 편차가 크지 않아. 지필이 가장 편차가 커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게 최종 합격에 더 유리하다. 물론 캠프는 캠프대로 열심히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2차랑 3차를 거의 합산해서 최종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를 1점이라도 더 맞는 게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15, 16 보세요. 15, 16. 네? 아니, 지름의 정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온이 흐르지 않아야 되는 지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스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쵸. 그리고 수온 한 방울보다 지름이 작아야 돼요. 수온 한 방울보다 크면 흘러요. 네. 밸런스가 깨지면 그냥 흘러요. 근데 지금 얘는 주사기로 쑥 주입해도 안 흘러요. 돼요? 주사기의 바늘은 3mm보다 작잖아. 그쵸? 한 방울 그래서 안 들어가 이 안에. 수온방울이. 되니? 자, 그러면 15번부터 볼까요? 자, 15번. 자, 여기 13번과 같이 불꽃 빠는 실험이고요. 13번이 21학년도 같은 해에 이제 세종에서 출제를 했던 부분이고, 15번은 대전에서 출제했던 내용이고요. 자, 대전이 조금 더 쉽게 한가? 좀 다르긴 하죠. 같기도 하고. 자, 얘는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A에 들어갈 것은 물이죠. 왜? A를 넣어 녹였어요. 그쵸? A를 넣어 녹였어요. B를 넣으면, 그러니까 알코올을 넣으면 안 녹아요. 오히려 B가 많으면 석출될 수도 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B를 넣어서 어때요? 잘 섞은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죠. 자, A에는 물이 들어가고 B에는 에탄올, 화학식은 자, H2O, 에탄올이라고 하면 알코올이니까 뒤에 OH로 끝나요. 그렇죠? 탄소가 에탄올은 2개짜리고요. 그러면 수소가 몇 개 필요하다? 5개 필요하고요. 그렇죠? 메탄올도 요거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탄소가 하나라면 수소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자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죠? 그냥 뭐 시성식으로 써도 되고 뭘로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저 알코올 화학식 못 내는데요. 자, OH까지 안 가는군요. 알코올. 그 앞에 탄소 개수에 따라서 옥텟 4개의 공유결합을 만족시켜주면 되겠어요. 자, 2번. 자, 왜 거풀꽃이어야 될까? 실제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일 때도 거풀꽃으로 확인하고요. 그치? 알코올의 색깔을 볼 때도 거풀꽃으로 확인합니다. 이유는 실제로 온도였다면 부탄가스가 더 효과적이어야 되거든요. 얘가 더 온도가 높을걸? 알코올보다? 작아서 색깔이 같아요. 색깔이 없어서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무색이어서. 왜냐하면 자, 안에 중심 속불꽃의 색깔은 그죠? 속불꽃의 색깔은 이제 온도에 따른 색깔 분포일 수 있거든요. 양초 같은 게 약간 노랗고요. 그쵸? 속불꽃이. 그리고 이제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LPG, LNG 가스 같은 경우에 메테인 이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불꽃이고요. 알코올은 색깔이 노라면서도 조금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양초보다 뭐 어쨌든 그런 쪽인데 속불꽃은 색깔이 있는 반면에 겉불꽃은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그렇지? 그리고 겉불꽃이 속불꽃보다 온도가 높아서 자 전자를 들뜨게 하기 쉽다라는 거지. 얘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이것도 뭐 역할이 아니진 않지만 얘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색깔이 없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뭐 에너지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6번. 자, 기체 법칙은 뭐가 있죠? 기체 법칙의 종류. 오일, 샤를, 아보가드로가 있어요. 자, 이 실험은 뭐가 일정하대요? 맨 밑에 온도 일정하다고 돼 있어요. 읽었어요? 체크했니? 자, 그러면 얘는 온도랑 뭐가 일정할까? 자, 내가 지금 자 라에서 눈금으로 이용할 온도계. 자, 눈금으로 누굴 이용할 거면 돼요? 여기 그림 2를 보면 기체 이거 뭐야? 기체 이렇게 화살표. 기체의 길이를 확인하는 거죠. 기체가 찾아오는 길이, 높이, 그렇죠? 그리고 수의 길이, 높이를 확인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온도랑 뭐가 일정한 거야? 기체의 양이 일정하죠. 일정 양, 밀폐된 상태. 피스톤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 기체를 더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더 넣는다는 표현도 없고. 자 그래서 얘 무슨 법칙이다? 보일러 법칙이. 얘가 이제 맨 밑에 보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지? 수는 쏟아지지도 않고 밑에 모세관이 막혀 있죠. 이렇게 보면 모세관 밑에가 이렇게 막혀 있고, 이 안에 기체가 들어 있고, 이 위에 수은이 일정한 높이로 쌓여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옆에다가 온도계 눈금을 이렇게 이제 읽어주겠다. 이 눈금을 읽어준다. 이렇게 이 눈금의 위치를 읽어준다라는 거죠. 각각의 부분을. 자 그러면 자 1번 측정해야 될 물리값은 자 보이려 붙이니까 너 뭐 측정해야 돼? 누구의 부피? 기체 부피랑 기체 부피랑 여러분 기체 부피랑 뭘 측정해야 돼? 기체 부피만 측정하면 돼요? 뭐 측정할 거야? 저 일어나라. 기야? 누구?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압력, 그치? 자 여기서 봐요. 자 기체의 부피는 자 무엇으로 측정? 기체 부피 바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무엇으로 측정할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 내가 측정해야 될까?
자, 모세간의 단면적은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자, 뭐만 측정하면 된다? 자, 기체의 부피는 자, 기체의 길이에 비례하겠죠. 높이도 되고 높이나 길이나 돼요? 측정해야 될 물리량은 기체의 길이. 그러니까 그림 2가 그냥 힌트인데 너무 물론 이해하면 자, T, 기 얘는 뭐예요? 자, 실제로 기체 압력을 여기서 바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기체 압력은 어떻게 돼? 기체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누구만큼? 수은에 의한 압력만큼. 수은에 의한 압력만큼. 이죠. 자, 여기 위에 보면 이제 뭐 76cm가 대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차피 자가 없어. 그래서 온도계 눈금만으로는 한 칸이 몇 cm인지 모르긴 해요. 아직은. 측정은 뭘 해야 된다? 이 수은의 높이에 해당하는 수은의 압력에 해당하는 수은의 높이를 측정해야 된다. 자, 무엇으로? 온도계 눈금으로. 이게 온도계 눈금으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온도계 눈금이 11도다. 얘가 온도계 눈금이 뭐 18도다. 그러면 7칸이 기체의 길이가 되고, 여기 뭐 온도계 눈금이 35도다 라고 하면 몇 칸이니? 사지 17? 네. 17칸이 수은의 높이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칸을 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실제로 요거는 아마 맞을 것 같고, 그치? 여기까지는. 자, 2번이 중요한데요. 자, 2번에서 포인트는 난 이거 같아. 물론 부분점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부분점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A, B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자, 수은의 높이와 기체 길이가 반비례 관계야? 아니에요. 수은의 높이에다가 수은의 높이를 대기압으로 변환시키고 단위 환산하고 그거를 대기압으로 더해줘야만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압력과 자, 부피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 조건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두 개가 더 필요하죠. 먼저 포인트는 반비례 그래프는 점이 최소한 몇 개 필요하다? 최소한 3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점 2개로 직선인지 곡선인지 모르잖아. 그치? 점 3개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점이 필요할까? 수은의 높이가 몇 기압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16번의 1번과 2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자, 높이가 수은의 높이 눈금이 자, 내가 대기압에서 몇 기압인지 해당을 해야 돼. 자,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게 온도계가 좀 이론적으로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온도계가 한 1m 이상 된다면 온도계 1m 이상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얘가 마인가 마? A, B가 마에 있니? 자, 마에서의 B값 있죠? B. 손의 기체 길이 A. 기체 길이의 절반이 될 때까지. 자, 절반이 될 때까지 수은을 더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기체 길이와 수은의 높이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때 마에서 수은의 높이가 아까 17이라고 했네. 계산하기 귀찮은데 28이라고 해야겠다. 계산하기 편하게. 얘 17이네? 계산하기 편하게 0이라고 해야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길이가 8칸이었다. 그치? 8칸인데 몇 칸이 될 때? 4칸이 될 때. 자, 여기 수은이 지금 몇 칸? 10칸이잖아. 그쵸? 근데 요때 쟀더니 수은이 예를 들어서 100칸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어떻게 돼요? 수은 10칸은 몇 기압에 해당된다? 1기압은 수은 몇 칸에 해당된다? 자, 1기압 더하기 10칸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이거잖아 이거. 그치? 기체 압력이 잠깐 100칸 더하기 100기압. 대기압 나머 1기압 까먹을 뻔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기압에 2배 한 것에 1기압 빼니끼니 1기압은 몇 칸이다? 80칸이다. 그치?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10기압, 10칸은 8분의 1기압이구나 라고 점을 딱 찍을 수 있지. 처음 마에서의 점을. 마에서의 점을 딱 찍고. 그치? 바다시 1에서의 점을 압력이 2배일 때 절반 이렇게 점 찍고 바다시 1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실제로 더 넣어도 되고요. 그쵸? 더 넣어도 되고 근데 더 넣는 게 이론적으로 힘들지 않겠니? 얘를 뭐 길이가 얼마가 될 때까지 한 번 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최소한 한 번은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뭐 덜어내든 더 넣든 조건에 따라서 여기 이론적으로는 덜어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덜어내봤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의 높이를 달리하고 그죠? 수를 여기서 덜어내서 중간에 이렇게 맞출까? 이렇게 수를 덜어내고 A, B를 측정하면 되죠. 더 넣어도 되고 덜 넣어도 되고 어쨌든 압력과 부피가 다른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되니까 여기서 10칸으로 해놓으니까니 요 밑으로 갈 수가 없네. 10칸으로 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3분의 1 압력이 3배가 됐을 때 3분의 1 이렇게 그려. 근데 실제로 얘가 이제 반비례 관계라는 건 곱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걸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 T, V 곱이 일정함을 보여주면 이제 둘이 반비례 관계가 되니까요. 점 3개가 확실히 압력이 다른 지점을 찾아내야 그래야 부피 차이가 확실히 생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다는 못 받아도 일부 받긴 하겠죠? 뭐 이렇게 얼마까지 줄지 모르겠지만 안 쓰면 100% 빵점.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모르겠는데 요거 쓰면 뭐 점수 1점이라도 받겠지. 저 받아야 돼. 아니? 조원아 오늘 좀 맹하다? 왜 그러니? 세수하고 와. 자 얘들아 17, 18번 푸세요. 네. 자 17번 먼저 볼게요. 자 17번에서 자 1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아까 선생님 문제 밑줄 치는 것처럼 얘도 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 2가지 동그라미 그쵸? 그리고 뭐를 쓰래요?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용해서 쓰라고 해서 밑줄. 그러니까 내가 방법만 쓰면 안 되고 그쵸? 요인만 쓰면 안 돼요. 둘 다 쓰는 거 그치? 자 이걸 몰라서 틀리진 않는데 문제대로 안 읽으면 틀려. 점수 못 받아요. 자 먼저 요인 일단 온도를 높이면 되죠. 압력을 자 근데 누구 압력이 중요해요? 누구 압력? 그냥 압력만 낮추면 돼? 아니요. 외부 압력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뚜껑만 열어도 돼요. 뚜껑만 열어도 10,000분의 3기압으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사이다 같은 경우에 보통 3, 4기압이거든요. 이산화탄소 압력만. 뚜껑 여는 순간 10,000분의 3기압이니까 거의 10,000분의 1로 줄어든 압력 자체가. 실제로 뚜껑만 열어도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이다나 콜라 뚜껑 연 상태로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 설탕물이잖아, 설탕물. 그래요? 응. 거기 탄산 느껴지디? 안 마셔야겠다. 다음엔 마셔봐요. 전혀 그냥 설탕물 같은 느낌. 색깔 있는 설탕물 콜라, 그쵸? 색깔 없는 설탕물 사이다. 약간 착향 음료 같은. 그러니까 그거는 맛이 잘 안 느껴지니까 카페인은 근데 사이다 탄산 빠진 것도 꽤 맛있던데. 착향이 있어서 그래요. 설탕물이니까 맛있지.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압력을 줄어드는 게 포인트다. 원리를 쓸 때, 그치? 자, 그래서 난 뭐 한다? 온도 증가시켜주는 방법. 가열.
가열하거나, 그쵸? 열원으로 가열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로 중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어떤 친구가 저 공기를 따뜻하게, 그쵸? 뭐 히터를 튼대. 자, 히터를 트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래요? 기체는 열 전도율이 너무 낮아요. 배류가 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비해. 그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로 중탕을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직접 열온으로 가열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열 전달이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써주면 되고, 얘는 뚜껑을 여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 이것만으로 좀 너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감압도 시켜도 돼요. 감압 장치에 넣어서 압력을 낮추면 뭐 더 잘 되긴 하겠죠. 그래봤자 만분의 3기압에서 만분의 1기압으로 줄어드는 거겠지만, 그죠? 어쨌든 줄어들긴 하니까 뚜껑을 여는 게 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2번 15mm. 15mm. 자, 이거 설명 필요해요? 설명 괜찮지? 자, 3번 일반 사이다가 더 큰 거죠. 자, 이거는 단단해서 이걸로 끝나긴 하는데,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자, 부력의 정의부터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력이란 잠긴 부피 곱하기 유체의 밀도, 액체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될 건데, 자, 둘 다 잠겨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둘 다 잠긴 부피가 똑같고 중력과 속도 똑같다. 어떨수록 밀도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둘 다 떠 있다라고 한다면 부력의 크기 어때요? 같죠. 왜냐면 중력만큼이니까. 중력이 같은 메스 실린더 이럴 뻔해서 얘 뭐 메추리알이 자, 메추리알이 둘 다 중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떠 있으면, 자,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떠 있어. 그러면 누가 더 부력이 큰 거예요? 떠 있는 거죠. 중력이. 부력이 작아서 가라앉은 거죠. 얘는 중력만큼의 부력이 있는 거고,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변형해서 같은 내용 다른 문제. 자, 18번 20. 자, 얘는요, 이제 먼저 자, 온도 조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자, 이거 알죠, 여러분? 녹는 점과 끓는 점. 자, 가는 무슨 상태? 고체. 그쵸? 나는 가는가 된다. 그쵸? 자, 기체만 압력과 부피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밑에 보면 실험 1. 자, 25도씨. 자, 25도씨에서 누가 기체예요? 누가 부피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아, 이거 부피 상관없구나. 입자수구나. 기체 입자수가 다음과 같았다. 자, 기체 입자수가 모두 A, B, C. 솔직히 얘가 문제를 변형한 건가? 부피였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0도씨 할 때는 누가 기체예요? A, B.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90도일 때는 누가 기체야? A죠. 이걸로 문제를 해석하는 거야. 자, 실험 1을 보시면, 실험 1을. 자, A가 A만큼, B가 B만큼, C가 C만큼 생길 때, 자, A는 몇 N? 반응 전. 자, 이거 잘 써요. 반응식에 대입하는 거. 자, A가 EN개 있고, 반응 전에. 자, 그리고 B가 XN개가 있다. 자, 그랬더니, 반응이 끝났을 때는, 자, 전체가 몇 N? 반응이 끝나고 난 후 토탈 8N이었는데, 그쵸? 토탈 8N이었는데, 자, 0도씨일 때 몇 N? 4N이죠? 그럼 뭐야? C가 4N이란 뜻이고, 그치? 자, 마이너스 190도일 때 몇 N? 0이죠. A가 모두 소모됐고, B가 4N이 남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서 넣어야 돼. 8, 4N, 4N. 그치?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 A는 모두 소모되었고, B는 그때, 자, 2N 대 4N이니까 1대 아직 모르고 2예요. 그죠? 실험 1을 통해서 A와 C의 개수비를 알 수 있고요. 자, 실험 2를 보면, 실험 2 전.
자, A가 몇? 10n. 자, B가 6n. 자, 몇 대 몇인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그치? A, B 관계를 모르는데. 자, 모두 반이 끝났을 때 몇 n이다? 13n인데, 0도씨일 때 y. 그리고, 190, 마이너스 190도일 때 y. 그래서 A가 y 남고, B가 남는 게 없고, 그죠? 자, 얘를 모르는데, 그죠? 자,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요? 얘가, 예를 들어서, Z만큼 반응한다면, 1대2니까, 플러스 2Z만큼 반응을 했겠죠? 2Z가 될 거고, 그래서, 자, Y 플러스 2Z가 얼마다? 13N인데, 10-Z가 Y가 돼야 되잖아요? 연립반지수 2개 나왔죠? 그러면 Z를 구할 수 있어요. Z가 얼마 나와요? 3N이 나오고요. 그죠? 아, 얘가 Y, N이 돼야 될 것 같아. Y만 N이 없네. YN이에요. YN으로 바꿔야 돼. Y개가 아니라 YN개. 자, 그러면 얘가 3이면 얘가 6이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면 1대 2대 2네. 그쵸? 1대 2대 2. 그러면 얘는 빼면 7. 얘가 1대 2대 2 있겠니? 4n이 있겠니? 얘가 8. 그러면 1, 2, 2, 8, 7. 다 더해서 20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석해 놓고, 그러니까 눈으로만 풀지 말고, 그죠? 이렇게 써서 정리를 좀 하고, 그죠?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대입을 하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아는 데까지 써. 요거 8엔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빈칸 찾으면 돼요. 됐어요? 19, 20, 21은 숙제인데요. 19는 봐봐 19번에 2번 있잖아요. 19번에 2번 4도씨를 추가해주세요. 4도씨 네네 4도씨 1세제곱 정립면체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질량. 일단 4도씨로 추가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21번 오타가 하나 있어서요. 21번에 1 있잖아요. 21번에 1 그림은 미지의 액체의를 애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풀면 돼. 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액체 밀도가 0.6이 아니라 막대 밀도가 0.6이에요. 그 애와 의가 그렇게 차이가 있네요. 숙제 어디까지? 21번까지 풀어요. 풀어 지금. 19번이 아마 쉽진 않을 거거든요. 한번 봐봐. 뭐라고요? 쉬는 시간 45분부터라며. 응? 쉬는 시간 45분부터라며.